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2년 차, 아직 아이는 없이 사는 주부이자 직장인입니다. 나이는 올해 32 되었고요. 제가 남편과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상황은 아니지만 이혼하기 전에도 그랬고 결혼하고 나서도 시댁 문제로 머리가 좀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하고서 아니다 싶으면 1년이 아니라 한 달만 해도 서로 갈라서는 경우가 많다고 하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이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나름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는 특히나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밖에 모르고 남의 자식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었죠. 마치 자식의 배우자를 자기 아들 뒷바라지 하러 들어온 몸종쯤으로 생각하신 분이 우리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전에 시어머니가 아들을 아주 귀하게 대하신 것도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유독 며느리에게 대접받길 바라고 아들도 대접받기를 원하셨죠. 남편이 자기 엄마 편에 선다면 당연히 이혼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 마음 약한 사람이긴 한데 확실히 노선 정리는 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 현실을 잘 파악하는 사람이라 자기 엄마 안 보고 살 생각하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길래 일단은 우리 부부 둘만 생각하기로 하고 사는 중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제 편이었습니다. 다만 결혼해서 시어머니가 남편 모르게 저 힘들게 했던 건 말 안 한 것도 있고 남편이 모르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일부러 가정에 분란 만들기 싫어 참고 넘어간 사건도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는 언행을 확인하고는 아주 극대노하면서 본인이 먼저 안 보고 살겠다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저에게 그럴 줄은 몰랐다면서 저에게 사과했고 지금은 저에게 꼼짝 못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를 위해주는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엄마가 저에게 어찌하는지를 보고 나서 나름 충격을 받았는지 그 순하디 순한 사람이 뒤집어 엎기도 했고요. 저에게 아직까지는 일절 자기 업무 보고 살자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도 남편 속마음은 모르는 거니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 어머니랑 이렇게 척지고 사는 거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나 때문에 당신까지 어머니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길래 나도 마음 불편하다. 어머니는 나 때문에 아들이랑 사이 멀어졌다고 난리시고 솔직히 나 당신 어머니한테 지쳐서 앞으로 사이좋게 지낼 자신 없거든. 근데 당신이 어머니 보고 산다는 건 내가 말릴 권리는 없으니까 내 눈치 너무 볼 거 없어. 당신 눈치 보느라 엄마랑 안 보겠어? 나도 생각이 있으니 그러지. 어지간하면 어머니 마음에 다 맞춰드리고 살았지만 결혼해서 나도 가장이 됐는데 어머니가 당신 휘두르는 거 못 보겠어서 그래. 이참에 어머니도 바뀌셔야지. 만약에 어머니가 깨닫는 게 없으시면 어쩔 수 없지. 자식한테 대접 못 받고 사는 길 선택하신 건 어머니 본인이니 어쩌겠어. 당신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마음 쓸 필요 없어. 우리 어머니 보통 분 아니신 거 당신도 알잖아. 어머니 성격이 보통 아니라는 건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인사하러 갔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저를 잘 모르셨는지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논의하면서 우리 집이 시댁보다 훨씬 나은 형편이라는 걸 알고는 시어머니가 저에게 아쉬운 소리를 못 하셨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결혼을 할지 말지도 고려했겠죠. 남들처럼 순탄하게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보란듯이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결과적으로 그리하지 못한다는 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동네에서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작은 미용실을 한다는 것과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어렵게 자랐는지 아시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저 키우시면서 고생을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말해 저는 엄마의 고생 덕에 뒷바라지 다 받고 자랐습니다.
여기는 지방이라서 임대료나 월세가 비싼 편은 아닙니다. 다만 동네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 펌이나 염색이 주로 많아요. 그래서 박리담회랄까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손님은 바글거리고 엄마가 아직도 일을 하시느라 힘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워낙 할머님들 사랑방 같은 분위기 미용실이기도 하고 가격을 올려받을 수가 없어서 동네에서 나름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는 미용실입니다. 엄마가 오로지 저 잘 키워보겠다는 마음으로 재혼도 안 하시고 오직 일만 하시며 돈만 모으셨어요. 저는 철이 일찍 들기도 했고 공부를 제법 잘한 탓에 엄마가 최고인 줄 아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요. 엄마는 늘 딸인 제가 최고인 줄 아시는 분입니다. 엄마도 오랜 기간 미용실 운영하시면서 저 대학 공부 다 시켜주셨고 지금은 아주 부자라고 하지는 못해도 먹고 살만하고요. 친정아빠 없이 엄마랑 둘뿐이지만 엄마가 노후 걱정 없을 정도로 돈 걱정은 없는 편이었어요. 뭐 누구처럼 대출 없이 집을 턱턱 살 만큼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저 결혼 비용은 넉넉히 해갈 만큼 모아놨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조건 같은 건 까다롭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의 바르고 우리 엄마에게 잘하고 저한테 잘해주면 그게 베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의 남편은 고등학교 같이 나온 동창입니다. 저나 남편이나 한 동네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그때부터 얼굴은 알았지만 서로 호감이 있거나 사귀었던 건 아니고요. 제가 26 무렵에 어쩌다 보니 친구들 모임에서 다시 만났어요. 저는 나고 자란 동네 초등학교에 임용이 되었고 남편은 그 당시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본가가 있는 이곳으로 내려와 작은 가게를 차렸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에서 처음 만나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점차 가까워졌고 사귀기 시작해 30살 결혼할 무렵까지 거의 4년 가까이 사귀었습니다. 사람 하나만 보고 사귄 거고 그 당시만 해도 그 사람 가게도 잘 되는 편이라 둘이 나쁘지 않게 벌기에 시댁에 너무 못 살지만 않는다면 괜찮다 생각했습니다. 남편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한마디로 순하고 착합니다. 우직하고 다른데 눈 돌릴 줄 모르고요. 모태솔로였다가 제가 구제해줬다고 저한테 늘 고마워했어요. 솔직히 말해 결혼한 지금도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한테 결혼할 상대라는 확신을 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전부터 알던 사이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 등등 좋은 사람인 건 알고 있었습니다. 연인으로 만나면서 한결같이 잘해주고 싸우고 해결하는 문제에서도 회피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빨리 하나 늦게 하나 어차피 결혼할 거라면 이 사람과 하고 싶다는 생각에 결혼을 결심했고요. 좁은 동네라고는 해도 우리 엄마와 남자친구 부모님이 아는 사이는 아니셨어요. 하지만 양가에서 우리들이 오래 사귀는 사이라는 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28, 9 됐을 때부터 결혼 얘기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엄마가 너무 이르다고 들은 척도 안 하셨었고요. 사실 그게 이유가 있었는데요. 엄마가 마음에 딱 하나 걸려 하셨던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는 저를 형편이 어려운 집에는 시집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니, 시집 보낼 수 없다고 너무너무 싫어하셨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진아야, 왜 굳이 빨리 결혼을 하려고 하니? 네가 남자를 대체 몇이나 만나봤어? 순진에 빠져서 결혼이 뭐 소꿉장난인 줄 아니? 엄마가 그랬지. 아무리 네가 여유 있어도 한쪽에서 퍼주고 살다 보면 너도 지치게 되어 있어. 엄마가 잘은 모르겠다만 보아하니 그 집도 장남한테 거의 기대서 사는 것 같아서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아무튼 지금 당장 결혼은 일러. 세상엔 27에 결혼은 무슨 결혼? 너 최소한 3명은 더 만나보고 말해. 그때도 지금 만나는 남자가 좋다고 하면 그때는 엄마가 다시 생각해 볼게.
이렇게 진저리를 치면서 제가 결혼 말만 꺼내면 싫어하셨습니다. 말씀드렸듯 저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도 엄마가 장사하시면서 정말 부족함 없이 컸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컸어요. 학교 선생이 월급이 많지는 않지만 늘 여유 있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네 집보다는 훨씬 여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경제적으로 고생하면서 살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강하셔서 처음엔 남자친구를 반대했습니다. 아무리 남편감이 성실하고 저를 좋아해도 준비된 집으로 가길 원하셨어요. 우리 친정엄마가 속물이라기보다는 모든 딸둔 엄마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흔드는 게 또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엄마는 사람 좋은 남자친구를 몇 번 보더니만 점점 마음이 열리셨던 것 같습니다. 때 되면 선물하고 뭐 갖다 드리고 하는 것보다 엄마가 마음이 변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저와 연애하는 동안 한 번도 저에게 큰소리를 내거나 화를 내면서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둘이 데이트하고도 꼭 엄마 서서 일하시는데 힘드시다고 간식 챙기고 엄마 미용실 마감 시간에도 저랑 가서 청소하는 걸 도와주던 사람이에요. 한결같이 몇 년 동안 이 모습을 보다가 엄마도 이 남자라면 우리 딸 마음고생은 안 시키겠구나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남자친구도 저나 엄마에게 집안 형편이 안 좋은 걸 처음부터 솔직히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저도 대충은 알고 있긴 했어요. 늘 돈에 쫓기는지 조급해하기도 했고 연애하면서 둘이 같이 있을 때 아버지나 어머니가 전화해서 돈 얘기를 하는 거 눈치껏 저도 다 알고 있긴 했습니다. 저에게 일부러 속인 건 없었어요. 그래도 사귀는 사람에게 자기 집 어렵다는 걸 굳이 시시콜콜 말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연애하는 동안에도 결혼 얘기를 종종 했었는데 결혼 생각할 때쯤 남자친구가 솔직히 말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고백하더라고요. 지금 운영하는 가게에서 매출이 잘 나올 때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돈을 많이 못 모았다고 하면서요. 내가 돈도 많이 없고 그렇다고 우리 집에서 도와줄 수 있는 사정도 아니라서 너한테 미안한 게 많아. 우리 아버지 사업하신답시고 진 빚 때문에 온 가족이 좀 힘들었거든. 지금은 대충 해결되긴 했어. 근데 나나 내 동생이나 버는 돈 절반은 늘 뚝 떼서 들이다 보니 너한테 잘해준 것도 없고 미안하다. 내가 결혼하자는 말을 먼저 못한 게 다 돈 때문이지 뭐. 어느 집이나 골칫거리 식구들이 하나씩은 있는 거 아시죠? 시댁 같은 경우 시아버지가 문제셨습니다. 평생 사업으로 돈을 말아 잡수시고 겨우 아들들이랑 어머니가 돈 모아서 그 동네 작은 아파트 해놨는데 그 집마저 담보 잡혀서 온 가족에게 자기 빚을 갚게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결혼하자고 했을 때 얼굴이 복잡했던 거죠. 게다가 남편이 처음 가게를 차릴 때도 집에서는 도움이 전혀 없었다고 해요. 정말 막일 비슷한 일을 해서 미천 마련에 시작한 가게라고 하면서요. 이제는 힘든 고비 넘긴 거지? 자식이 부모님 진 빚을 평생 갚을 수는 없는 거야. 자기도 결혼해서 가정 꾸리고 독립해서 살아야지. 결혼 몇 년 늦게 한다고 돈을 더 모을 것 같진 않지만 그게 쉬운 일 아니거든. 차라리 빨리 둘이 결혼해서 자리 잡고 살면 더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사람이 20대 내내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집을 건사하느라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동생이랑 나랑 아무리 돈을 보태도 늘 엄마 아빠 먹고 사는 것도 허덕이시니까 나도 지치더라. 그래서 결혼은 안 하고 싶었어. 근데 이럴 바엔 차라리 내가 결혼을 하면 엄마 아버지도 나한테 덜 기대지 않을까 싶은 거야. 우리 아버지 정신 차리게 하려면 주변에서 자꾸 도와주면 안 되겠더라. 나도 요즘 가게 매출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드리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내가 힘든 거 모르고 바라기만 하시니 나도 답답해. 이런 자기가 싫으면 떠나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몇 년 만난 사람을 집안 형편 어렵다고 내치겠습니까? 제 마음을 확인한 그 사람은
자기 부모님에게 결혼하겠다는 말을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는 어머님도 아들에게 많이 미안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 들으시고는 내심 좋아하셨다고 해요. 아들이 사업을 하지만 큰돈 벌지 못하는 건 본인도 아셨을 거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하니 잘 됐다 싶으셨겠죠. 얼른 인사를 시키라는 말이 나오길래 예비 시부모님도 뵙고 인사를 하자는 결론이 났고, 저도 예비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한 달 전부터 어떤 선물을 사드리나 어떤 옷을 입을까 심히 고민하고 예쁘게 꾸미고 가는 저를 보고는 엄마는 서운해 하셨어요. 너 보고 그쪽에서 빨리 하자고 보치면 어떡하니?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너를 대충 보내기 싫은데.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저도 속상해하는 엄마 보면서 너무 마음이 슬펐지만 남자친구를 보면 분명 좋은 분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기쁘게 갔습니다. 그렇게 예비 시댁을 만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어머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니? 오래 안 넘기고 하기로 했다며? 저는 사실 빨리 하고 싶은데 아직 저희 돈이 부족해서요. 집부터 얻고 차근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제 말을 뚝 끊고 돈을 다 갖추고 결혼을 어떻게 해? 요즘 세상에 그냥 뭐 없는 집끼리 만나서 없이 시작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 없는 집끼리 만나서 조촐하게 하고 결혼해서 모으고 사는 거다. 우리 아들이 번 돈에 네가 얼마든 보태서 작게 시작하면 되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집이 없는 집은 아닌데 하고 속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없는 집이라고 없이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저희도 뭐 재벌이나 대단한 부자는 아니니까 여기까진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던 중에 집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요즘 전세가 올라서 정말 비싸더라고요. 근데 집값이나 전세나 별로 차이가 안 나서 20평대 아파트 대출 끼고 아예 사서 시작할까 생각 중이에요. 좀 괜찮은 집 살려면 이자 부담이 있긴 한데 하는데 또 말을 뚝 끊으시면서 괜찮은 집에 땡빚을 내고 어떻게 살아? 처음부터는 못 살지. 그냥 처음엔 없이 했다가 모으는 거지. 괜찮은 집 어떻게 살아? 그냥 신혼 때는 적당한 집 얻어서 사는 거다. 어차피 우리 아들이 버는 돈으로 얻을 텐데 너무 비싼 집 얻으면 우리 아들이 힘들잖니. 싼 집으로 얻어. 처음부터 좋은 집 살 필요 없다. 이러시는 겁니다. 옆에서 예비 시부라는 사람은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고 자기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아니라 꼭 남 장가 보내는 거 보듯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갑자기 정말 속안에서 뭔가 막 끓어오르면서 서러움이 폭발하더라고요. 자식 결혼시키면서 돈 많이 드니 안 괜찮은 집 살아야 한다는 걸까요? 보통 아들 장가 보내면 더 해주고 싶어 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님일 텐데 이 집안의 기준은 어디까지인 걸까 싶더라고요. 얘기하는 것마다 돈 많이 들면 아들이 힘드니 형편 맞춰서 간소하게 하라는데 예비 며느리 첫 만남에서 저리 돈돈거리시는 거 보고 나중에 결혼식장 고르고 신혼여행 갈 때도 저런 식으로 말씀하실 게 눈에 훤하더라고요. 순간 귀한 딸 대충 보내기 싫다면서 우신 엄마의 얼굴과 한껏 예쁘게 꾸미고 좋은 선물 사들고 온 제가 바보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제 표정이 변하는 걸 본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결혼 준비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제 상황 알면서 결혼 결심한 지나 마음 상하지 않게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실 거면 앞으로 너무 간섭도 말아주세요. 엄마가 아무리 너한테 해주는 게 없어도 아들 아까운 건 어쩌겠니? 장가 가면 장인어른도 없고 혼자 있는 장모 챙기고 살아야 하는데 엄마도 속이 상해 그래. 어쨌거나 니들이 알아서 하고 간섭하지 말라니까 그래 알고 있으마. 그래도 나를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시어머니 말에 알았다 대답은 했지만 속이 상하긴 했습니다. 상황을 알고는 있었다 해도
말을 왜 저렇게 하나 싶어서요. 본인들 형편 안 되면서도 우리 집 아빠 없다고 흠잡는 건 뭐지 싶었습니다. 상견례 때는 이미 집이랑 다른 문제를 다 논의한 후라 별일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 장가 보내면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미안해하니 제가 눈치 보고 살 일은 없겠다고 할 말 다 하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특히나 강조하신 게 자기는 결혼하면 아들 내외 둘이서만 잘 살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고요. 어쨌든 결혼은 우리 둘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신 시어머니입니다. 시댁 경제 사정이 좋지 않으니 시댁으로부터 집, 결혼 비용, 예물 등등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요. 시댁 도움 안 받는데 친정 도움 받는 게 마음 불편했던 저는 집도 우리 예산에 맞게 전세 대출 받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 결혼하면 집 마련하는데 보태주려고 했다면서 목돈을 주시며 집을 처음부터 사서 시작하라고, 그래야 엄마가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막상 엄마가 그리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거절이 어렵더라고요. 남편도 몸둘 바를 모르며 어쩔 줄 몰라 했는데 제가 엄마 도움을 받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너무 고마워했어요. 살면서 장모님에게 효도하는 걸로 갚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도움 주신다는 부모님 마음 거절하면 솔직히 저도 힘들 것 같아서요. 그렇게 남편이 벌어놓은 돈은 겨우 3천만 원 받아 제 돈과 친정엄마 도움을 받아 집 얻고 살림장만하고 예물, 결혼식, 신혼여행 등등을 치렀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안 거지만 생각보다 남편은 모은 돈이 없었고 가게도 예전만 못해서 많이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자는 말 나오면 나에게 미안해 했구나 그때 알았죠. 그래도 모두 제가 감수하기로 한 거였으니 계산적으로 굴거나 내가 결혼 비용 더 보탠다며 속상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시댁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결혼 준비를 알아서 하는 동안 신혼집은 어디냐, 준비는 잘 돼가냐, 필요한 건 없니라고 물은 적 한 번 없으시고요. 그런데요, 막상 결혼하니까 우리 둘만 잘 살면 된다던 시어머니는 왜 그리 우리 부를 불러 젖히셨는지 모릅니다. 친정 시댁 모두 가깝다 보니 자주 방문하는 편이었는데요. 우리 친정엄마는 우리가 가서 밥이라도 같이 먹자고 하면 이러셨어요. 신혼에 엄마 집에 뭘 그리 자주 오려고 하니? 니들끼리 주말에 놀러도 다니고 그래. 한동안 시댁 친척들 인사 다니느라 힘들었잖아. 엄마가 오라고 할 때 아니면 굳이 올 필요 없어. 엄마가 보고 싶으면 부르마. 반찬은 엄마가 가끔 가서 놓고 올 테니까 니들 편하게 살아.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니셨습니다. 주말 아침엔 꼭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결혼 후에는 갑자기 아들을 그리 애타게 보고 싶으셨던 걸까요? 툭 하면 음식 해놨는데 가져가라거나 뭘 사다 달라거나 때로는 어디가 아프다거나 하시면서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중간에서 알아서 대부분 커트를 해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저에게 어머니가 전화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네는 주말 되면 딱딱 알아서 시부모한테 전화하고 들여다보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전화하게 만드니? 지난주에도 오라는데 오지도 않고 내가 꼭 이렇게 연락해서 오라고 해야겠어? 어제 가게에서 늦게까지 일하느라 힘들어하길래 푹 자라고 놔뒀어요. 그이도 주말에 하루는 좀 푹 쉬어야죠, 어머니. 그런데 제 대답을 들으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잠은 밤에 자야지. 가게 일이 새벽에 끝나는 것도 아닌데 밤에는 안 자고 뭐라는 거야? 아무튼 너희는 연애도 오래 하고 그동안 많이 같이 있었으니까 주말에는 꼭 시댁에 와서 얼굴 비추고 가라. 알겠니? 결혼하니 아들도 지 마누라만 알고 서운한데 너라도 가자고 해야 할 거 아니냐. 이제 네 신랑은 두 집 가장인 거 몰라? 네가 알아서 잘하자고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두 집 가장이라뇨. 결혼하면 이제 우리 가정에 집중해야 하는 건데
어머니 생각을 그 한마디로 딱 알겠더라고요. 저는 말을 믿게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때는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두 집 가장이라뇨. 아버님이 버젓이 계신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남편은 이제 저랑 결혼했으니까 한가정 가장이에요. 어머니는 설마 아들한테 두 집 살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두 집 살림? 너는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하라더니 결혼했으니까 두 배로 잘하라는 거야. 그때마다 남편이 중재를 하긴 했습니다. 엄마 그만하시라고 하며 거의 제 편을 들어줬어요. 남편도 자기 엄마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면서 미치겠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결혼 전에는 안 그러셨다고 하면서요. 게다가 아들돌이 며느리돌이만 바라시는 게 아니라 제가 자기 아들을 잘 챙기는지도 어찌나 간섭을 하셨는지 몰라요. 웃긴 건 거의 매일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매번 오늘은 뭐 먹었다. 알아서 잘 먹고 다니니 걱정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어머니랑 매일 무슨 통화를 그리 하냐 물었더니 멋쩍은 얼굴로 이러시더라고요. 며느리는 밥은 해주냐, 뭐 아침은 먹고 다니냐, 사 먹지 말고 굶지 말아라 매번 이런 말씀이지 뭐.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나 뭐 먹고 다니는지 신경 쓰는 말 아닌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시어머니가 매일 이러신답니다. 저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저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뭐 먹고 다니는지 궁금하면 그럴 수도 있다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남편에게 계속 밥은 해 먹었니? 같이 먹었니? 하는 내용의 카톡을 보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대충 대답하거나 시큰둥하니 저까지 아들 뭐 해 먹였냐고 들들 볶으시는 겁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처음에는 차분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안 거르고 해먹기에 바쁘면 사 먹고 하니까 저희 식사 걱정하지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 챙기세요. 라고요. 남편도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몇 번이고 얘기했는데 여전하시더라고요. 밑반찬은 한 번 해주신 적도 없고 우리 어찌 사는지 결혼할 때 힘든 거 없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으시다가 결혼하고 나서 효도받기 바라고 아들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챙기는 어머니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둘만 잘 살면 된다더니 이제야 왜 우릴 초대 안 하냐는 둥 이제와 대접받으시려는 것 같아 화도 났고요. 제가 시댁에 자주 안 가면 나아지겠거니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셨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나자 이제는 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불쑥불쑥 찾아오시기 시작했거든요. 오실 때 반찬이라도 가져와서 잔소리를 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오자마자 집안을 휘휘 둘러보시고 냉장고를 뒤져보시고는 인스턴트라도 하나 있으면 이런 거 자기 아들 먹이지 말라고 폭풍 잔소리를 하십니다. 예, 늦게까지 일하고 장사하는 우리 아들 왜 이런 쓰레기 음식을 먹이니? 밥 좀 신경 써서 해 먹여라. 나는 우리 아들한테 이런 거 먹여 키운 적 없어. 그나마 제가 반박하기도 전에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한 소리 하면서 커트를 하긴 했어요. 엄마, 집사람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종일 애들한테 시달리고 퇴근도 제때 못할 때가 많다고요. 뭐 제가 애예요? 내 밥은 내가 알아서 잘 챙겨 먹고 사니까 이 사람한테 제 밥 챙기라는 말 좀 그만하세요. 엄마 나 결혼하기 전에 뭐 10첩 반상이라도 차려줬어요? 내가 대충 챙겨 먹고 다녔지. 귀한 아들 대접받고 산 기억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데 결혼하니까 다 잊고 마누라 편을 드는 거니? 엄마, 누구 편이니 그런 말로 가족끼리 갈라치기 하지 마세요. 아무튼 저 결혼할 때 이 사람한테 고마운 것도 많고 지금도 그래요. 엄마가 모르시는 게 많으니까 저 이만큼 사는 거 그냥 고마운 줄 아시면 된다고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와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솔직히 얼굴 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늘 중간에서 정리를 해줬으니
제 입으로 나쁜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고부 갈등을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남편이 저렇게까지 말해도 어머니는 계속 저를 못살게 구시더라고요. 사실은 결혼 전부터 남편 가게가 좀 힘들었거든요. 제 도움이 아니었다면 이 결혼을 못했을 거라는 거 남편도 알고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보태줘서 집을 장만했지만 대출금은 같이 갚기로 했는데 사실 몇 달째 남편이 저에게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걸 엄청 미안해했고요. 시어머니는 아마 이런 우리 부부 속사정을 아예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돈을 벌기는 하지만 한 달에 둘이 먹고 사는 생활비랑 대출 이자까지 내려면 매달 빠듯했죠. 그래도 남편이 열심히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저는 남편을 믿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머니만 가만히 있으면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면서 저에게 와서 자기 아들 챙기라는 둥, 시어머니에게 도리를 하라는 둥 하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는지 몰라요. 너희만 잘 사면 된다라는 말은 저와 남편이 잘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아들만 잘 살면 된다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그러다가 한 번 일이 터졌습니다. 제가 못 참고 어머니에게 대들고만 사건이었죠. 원래 아들에게 연락은 하고 집에 들이닥치시던 분이 그날은 주말에 우리가 당연히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아침 일찍부터 요란하게 초인종을 누르길래 저는 무슨 큰일이라도 났나 싶었어요. 마침 남편은 주말에도 내내 일을 하다가 그날은 저와 모처럼 같이 시간을 보내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외출하기 전에 간단히 토스트랑 과일 정도로 요기를 하려고 밥상을 차려 먹고 있는 와중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다짜고짜 시어머니가 오셨으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황당하고 짜증났죠. 당연히 곱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엄마, 이러시면 곤란해요. 우리 지금 간단히 먹고 나가려고 했는데 급한 일 아니면 그냥 전화를 하시지 그랬어요. 남편이 살짝 짜증을 내자 시어머니는 자기가 못 올 때 왔냐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들어오시자마자 식탁위를 매서운 눈으로 훑어보시더니만 예, 너 지금 이게 다 뭐냐? 응? 황당하다는 듯이 묻더라고요. 이게 뭐냐뇨 어머니. 저희 지금 밥 먹고 있는데요? 저는 태연스레 대답했습니다. 누가 몰라서 묻니? 대체 이 빵 쪼가리가 뭐냔 말이야. 너 설마 매일 우리 아들한테 이딴 빵을 아침밥이랍시고 주고 살았니? 어머니는 우리가 아침에 간단히 토스트를 해먹고 있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드셨던 겁니다. 너 아무리 일을 하고 살림은 모른다지만 빵이 뭐니? 우리 아들 힘든 일하니까 내가 잘 챙겨 먹이라고 몇 번을 당부했니? 근데 빵? 나는 이런 꼴은 못 본다. 너 이런 식으로 우리 아들 제대로 안 챙겨줄 거면 당장 일도 때려치워. 이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내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니? 결혼해서 내가 해주는 것보다 잘 얻어먹는 줄 알았지 이 꼴이 뭐야? 어? 저는 참으려고 했지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아들이 못 챙겨 먹는 게 마음 아프시면 결혼도 시키지 마시고 평생 밥 차려주고 사시지 그랬어요. 일 때려치우라고요? 저야 좋죠. 그럼 어머니가 우리 집 대출금도 내주시는 거죠? 그럼 당장 때려치우고 저도 살림만 할게요. 저는 어머니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직장 때려치울 테니까 어머니가 이 집 대출금 내달라고요. 저도 일하랴 살림하랴 힘들었는데 이참에 집에서 어머니 원하는 내존이 뭐니 그거나 해보죠 뭐. 이번 달에 당장 그만둘 테니까 어머니가 대출금 대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 동공에 지진이 오더라고요. 뭐 대출금이라니. 이 집 대출금을 왜 나한테 달라고 그래? 우리 아들이 너보다 잘 보는데 우리 아들이 내면 될 일이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더 드린다고 해도 모자를 파네 뭐? 대출금을 내달라고? 내 아들 너한테 보내고 니들 눈치 보느라 쪼들려가며 사는 꼴이 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힘드시다는 분이 며느리 직장 관두라는 말이 목구멍으로 넘어오세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대접하고 살게 하고 싶으시고 본인도 바라는 거 많으시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힘든 거 많았지만 저 사람 하나 보고 다 감수하고 참고 넘어간 거 많아요. 근데 어머니는 내내 관심도 없으셨으면서 결혼하고 나니까 대접받으려고 하시고 아들이 밥 못 먹을까 봐 전전긍긍 하시는 거 대체 뭔데요? 뭘 모르시면 그냥 우리들이 잘 살게 내버려나 두시지. 왜 이리 사람을 못 살게 구세요? 뭘 모른다는 거니? 내가 니들 결혼할 때 보태준 거 없다고. 너 지금 이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냐? 우리 아들이 버는 돈이 얼만데? 아무렴 사업하는 우리 아들이 고작 학교에서 선생질하는 너보다 적게 벌겠니? 어머니는 아들 힘든 거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그저 매달 주는 용돈만 따박따박 받으시면 되는 분이시죠? 이 집을 어찌 샀는지, 결혼할 때 얼마가 들었는지 관심도 없으셨고요. 그거 다 아시면 저한테 아들 아침밥 제대로 챙기라는 말 못하실 텐데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이 너한테 뭐 공짜로 장가가라 두었다는 말이니? 그때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싸움이 점점 커지자 안 되겠다 싶었는지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제발 우리 둘이 알아서 살게 놔두시라고요. 왜 결혼 전에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저 위한다고 더 분란을 만드시는 건데요? 분란이라니 이놈아. 네가 이딴 빵조각이나 얻어먹고 있으니 하는 말이지. 너는 이 엄마한테 주는 용돈도 줄여가면서 네 마누라한테 갖다 주는 돈이 얼만데 이딴 걸 먹고 있어. 차라리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 그래. 엄마, 저 엄마가 걱정할까 봐 말 안 하려고 했는데요. 집사람 아니면 저 지금 빵이 아니라 라면도 못 먹고 살 상황이에요. 가게 매출 안 나오고 장사도 안 돼서 결혼 전부터도 계속 힘들었다고요. 생활비요? 엄마 용돈은 끊지 말라고 이 사람이 당분간 신경 쓰지 말랬다고요. 아파트 대출이자도 집사람 혼자 감당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 사람한테 왜 직장 관두라는 말을 하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상당히 충격받은 얼굴이 되셨습니다. 그게 아니 너 사업 잘 되는 거 아니었어? 이 집도 나는 니들이 적어도 반반은 한 줄 알았다. 그렇게 가게가 힘들었으면 왜 결혼을 한다고 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고마운 거라고요. 저 힘든 거 알면서도 둘이서 헤쳐나가자고 눈 다 감고 결혼해준 사람인데 엄마는 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들 위하실 필요 없어요. 저 이만큼 살게 해주고 도와주는 거 다 우리 집 사람 덕분이니까 저 위하실 게 아니라 이제부터 며느리를 좀 위해 주시라고요. 저 결혼할 때 얼마 있었는 줄 아세요? 집에 다 퍼주느라 고작 3천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가게 어려워서 이 사람한테 지금 돈도 못 주고 있어도 엄마 용돈은 드렸는데 저 이제 보니 잘못해도 이 사람한테 너무 잘못했다 싶네요. 다음 달부터는 저랑 우리 집사람부터 생각할 거니까 어머니도 그런 줄 아세요. 어머니는 놀라셨는지 입만 뻥긋거리실 뿐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저 직장 그만둘까요? 어머니 아들 밥 챙겨주라고 직장 그만두면 어머니 마음 편하시겠어요? 얘는 아무리 그래도 교사라는 직업을 내가 진짜 그만두라고 했겠어? 하도 화가 나서 하는 소리지. 어쨌든 알았다. 나는 우리 아들이 전부 알아서 하겠다길래 그 말만 믿었지. 너한테 생활비도 못 줄 정도로 힘든지는 몰랐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에게 더는 찍소리도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다고 다시는 어머니가 불쑥 찾아오는 일 없게 만들겠다고 사과했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남편이 참 측은하더라고요. 살면서 한 번도 자기 부모님 도움받은 적 없이 혼자 힘으로 모든 걸 했는데 갑자기 아들 위하는 어머니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어머니와 잘 지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하지만 나는 앞으로 당신 집에 당분간 안 가고 싶어.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서로 갑자기 잘 지내는 건 어려울 것 같아. 서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당신이 당분간 나 안 가도 이해해줘.
나도 이해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당분간 어머니랑 좀 거리를 둘까 해. 당신한테 미안한 것도 많고 나도 당분간은 가게 매출 올리는 데 집중하고 싶어. 앞으로는 우리 둘이 잘 사는 데 집중하자. 근데 어머니가 과연 가만히 있으실까? 당신이랑 나 가만히 안 놔두실 텐데? 그러자 남편은 제 전화기를 달라고 하더니만 시어머니 번호를 차단해버리더라고요. 어머니가 당신 힘들게 안 하게 내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나만 믿어. 처음부터 이랬어야 하는 거였는데 미안해. 나도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어찌해야 할지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겠어. 중간에서 내가 어리버리하게 굴면 당신만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말이야. 남편 덕에 그날 이후로 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하는지 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충격을 나름 받으신 건지 불쑥 집에 찾아오는 일은 없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정말로 어머니에게 드리던 용돈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본인이 힘들어 죽겠는데 이날 이때까지 할 만큼 했으니 아들 힘든 건 부모님이 감수하셔야 한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는 아들이 용돈 중단한다는 걸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남편과 몇 날 며칠 신랑이 하는 걸 들었는데요. 결국은 남편이 언성을 높이면서 당분간 시댁에 안 가겠다고 자기 가게 힘들어서 망하면 어머니가 그동안 자기가 보내준 돈 절반이라도 보태줄 수 있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 일을 마지막으로 남편도 시어머니와 한동안 연락을 안 하긴 했습니다. 저는 그 일 때문에 신혼 초부터 1년이 넘는 지금까지 시댁과 왕래를 안 하고 있어요. 친정엄마가 처음에 모르시다가 명절에 제가 시댁에 안 간다는 걸 알고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시부모님 예쁨 못 받는다고 속상해 하셨고요. 하지만 자초지정을 듣고 나서는 그래도 김서방이 중간에서 똑똑하게 처신했다며 이제는 우리 둘이 현명하게 대처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도 지금 생각하면 신혼 때 속 끓이던 게 별일 아니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막상 시어머니와 연락하고 살 생각을 하면 숨이 막혀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대로 살고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 주변을 보니 저도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오히려 넉넉한 시댁에서 자식들 집 해주고 지원 빵빵하게 해주면 며느리 시집살이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안 해준 집일수록 아들 키움값을 꼭 며느리에게 보상받으려고 해서 괴롭히더라고요. 요즘 어디 여자라고 빈손으로 결혼하나요? 거의 맞벌이하고 남편 못지않게 버는 여자가 대부분 많은 거 잘 아실 겁니다. 돈 벌고 살림하고 나중에 애 낳으면 아이도 키워야 하죠. 이렇게 고되게 사는 며느리에게 시부모 챙겨라, 아들 챙겨라 하는 시부모님은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 없으실 거라 믿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어찌 사는 게 현명한 건지는 아직 고민 중이랍니다. 구독자분들의 많은 조언을 기대해보며 저의 사연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